근데 저는 사실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외형에 비해서 통증은 살짝 덜하거든요. 네. 이 무지외반증을 방치하면 파병증 같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무죄만증이라는 게 멈춰있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그냥 살짝 꺾여 있는 정도에서 멈추면 참 좋겠는데 얘네가 더 꺾이면서 두 번째 발가락을 살짝 밀어요. 네, 밀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계속 밀다 보면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을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로스오버 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발로 신발을 신으면 걸을 때 너무 아파요. 예, 그런 일단 문제가 첫 번째로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 변형이 생기게 됐을 때 나머지 발가락들 두 번째 발가락뿐만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 망치형 족지라 그래서 발가락이 구분 상태에서 안 펴지는 그런 변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발가락이 굽은 상태로 지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굽은 상태로 걸어야 되니까 일단 체중 분산도 제대로 안 되고요. 여기 굳은 살도 생길 수 있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보행의 불안정, 통증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은 발바닥에 굳은 살이나 또는 관절이 이제 상합성이 안 되다 보니까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어떤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무지외반증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무지외반증으로 병원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어떤 발 모양이 어떤지 일단 그거 먼저 보고 그다음 증상이 어떠냐를 먼저 물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상하고 환자분의 어떤 심각도가 좀 다르거든요. 엄청 많이 꺾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은 또 괜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의 어떤 게 불편한지 주증상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많이 심하지 않고 통증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그러면은 보통 약물 치료하고 그다음에 변형이 이제 좀 덜 진행하라고 그 발 모양의 어떤 교정에 필요한 어떤 보조기구나 이런 걸 좀 쓰기도 합니다. 운동이나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좀 가르쳐 드리고요. 근데 사실상 일단 무지외반증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로 교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심하거나 발 자체 이것 때문에 이 변형 때문에 보행이 많이 힘들거나 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은 그거에 맞춘 치료들이 수술법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늦추는 보존적 치료와 그리고 수술을 하는 수술적 치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수술은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되게 종류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수술은 물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근본적인 치료는 중족골, 첫 번째 중족골을 절골을 해서 변형을 교정하는 방식, 이게 제일 그 메인이 되는 수술이 되겠고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쉐브론이라고 하는 절골술이 있을 수 있고 스칼프, 뭐 루돌루프 막 이런 절골술들이 있고 얘네들을 단독으로 사용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복합적으로 할지 이거는 그 환자분 상태나 엑스레이나 뼈 상태나 이런 거를 보면서 교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격을 이렇게 바꿨으면 우리 뭐 아파트에서도 골격이 있고 또 인테리어가 있잖아요. 인테리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연부 조직 같은 경우도 인대를 좀 이쪽을 당기고 이쪽을 늘려서 이렇게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맞춰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해서 완전한 발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필요하겠네요.